핏발기의 모든 것.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마스터즈 선두권 주자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구설수에 오르는 주제, 바로 핏발기에 대한 논란이다. 예전부터 핏발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갈려왔다. 일부는 이를 정당한 전략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명백한 비매너 행위이자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한다. 이번 영상에서는 핏발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다. 1. 핏발기란 앞서 달리는 주자의 뒤를 바짝 따라 달리며 공기 저항을 줄이는 전략을 말한다. 앞사람의 등 뒤에 딱 붙어서 뛰는 모습이 마치 모기가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피를 빠는 듯 보여 이런 행위를 흔히 핏발기라고 부른다. 이 행위의 정식 명칭은 드래프팅으로 원래 사이클이나 자동차 경주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지만 마라톤에서도 종종 사용된다. 대회 중 핏발기를 자주 시도하는 선수는 모기라는 별명을 얻기도 한다. 2. 핏발기의 과학적 효과. 핏발기의 효과를 둘러싸고 여러 속설이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그 효과가 명확히 검증된 행위다. 마라톤 레이스 중 앞서 달리는 선수 바로 뒤에서 달리면 뒤따르는 선수는 음압구역 안에서 달리게 되어 공기 저항을 최대 2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약 3에서 5%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며 서브3 주자의 경우 3분가량 기록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리고 바람이 강할수록 뒤따르는 선수는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달리게 된다. 실제로 월드클래스급 러너가 최적의 드래프팅을 활용할 경우 4-5분 정도 기록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선진국 스포츠로서 오래전부터 과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사이클의 경우 그 효과가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프로 선수 기준으로는 뒤따르는 주자가 약 4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핏발기는 합법인가? 드래프팅의 드라마틱한 효과 때문에 철인 3종 경기에서는 드래프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반면 마라톤에서는 드래프팅과 관련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뒤에 붙어서 달린다 해도 그를 제재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셈이다. 올림픽이나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에서는 기록 경신을 목적으로 하는 엘리트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회 측에서 공식 페이스메이커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대회가 지정한 공식 페이스메이커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스메이커는 모두 규정 위반으로 처리된다. 즉,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사전에 본인들끼리 역할을 정해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끌어준다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격당하게 된다. 조금 다른 예시이긴 하지만 과거 국내 모 엘리트 선수가 팀 감독의 자전거 페이싱 도움을 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때 이 선수는 실격당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국제 무대였다면 실격으로 처리됐을 것이다. 4. 마스터즈와 핏발기. 마스터즈 씬에서 핏발기 전략은 입상권 주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문제다. 핏발기를 직접 시도한다면 그에 따른 리스크는 각오해야 한다. 몇 년간 서로 호영호재하던 사이였지만 승부욕에 눈이 멀어 핏발기 전략을 쓴 한 명 때문에 불구대천의 철천지 원수가 된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대회장에서 만나면 선배님, 저 요즘 몸이 안 올라와서 걱정인데 오늘 저 좀 끌어주실 수 있나요? 라며 밑밥을 깔고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막상 레이스 후반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몰수하고 스퍼트를 치며 입상을 노리는 파렴치한도 존재한다. 과거 SNS가 활발하지 않던 시절에는 핏발기 사건이 일어나도 대회가 끝난 뒤 당사자끼리 언쟁이 오가거나 주먹다짐으로 마무리되는 정도에 그쳤다. 또한 대부분의 일반 러너들은 사실 핏발기에 공감하기 어려웠고 큰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 핏발기를 했다 하면 SNS를 통해 그 사건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핏발기 전략을 쓴 사람은 마스터즈 씬에서 공공의 적으로 불리게 됐다. 5. 최적의 핏발기 방법. 핏발기를 하기 가장 좋은 위치는 앞주자로부터 약 30에서 60cm 떨어진 지점이다. 너무 가까우면 발을 밟을 위험이 있다. 너무 멀면 바람의 저항을 그대로 받게 된다. 바람이 불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면에서 바람이 불 때는 바로 뒤에 붙는 것이 좋다. 옆바람이 불 때는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옮겨 바람을 피한다. 여러 명이 줄지어 달리는 상황이라면 뒤에 아무도 없는 자리보다 뒤에 사람이 있는 중앙 자리가 훨씬 유리하다. 뒤에 사람이 존재함으로써 후류가 안정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핏발기가 오히려 해로운 순간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여름에 열리는 혹서기 마라톤이다. 기온이 높고 바람이 거의 없는 날에는 한 주기 바람이 체온을 낮춰주는 쿨링 역할을 한다. 이런 환경에서 핏발기를 하면 바람을 제대로 받지 못해 체온을 식히기 어렵다. 앞주자의 열기까지 더해져 레이스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더운 날씨에는 핏발기를 시도할지 말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6. 핏발기 대처법. 만약 본인의 실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면 그냥 질주하면 된다.
뒤에 붙은 모기는 따라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아니면 마치 낚시를 하는 것처럼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며 바짝 따라붙은 모기를 떼어내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의 심박을 오르락 내리락하게 만들어 빨리 지치도록 만든다. 물론 본인이 지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후방의 주자에게 확실히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손을 휘휘 저으며 불편하다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붙지 마세요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다. 대개 이 정도로 강하게 나가면 대부분의 주자들은 옆으로 비켜 서거나 거리를 둘 것이다. 그러나 모기의 실력이 본인과 대등하거나 더 뛰어나다면, 게다가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모기를 떼어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췄을 때 상대도 속도를 늦추고 주로에서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해도 집요하게 따라 붙는다면 매우 곤란한 순간에 직면한 것이다. 뒤에서 들려오는 숨소리와 발소리, 그 모든 게 신경 쓰이고 짜증이 치밀어 오를 것이다. 이때부터는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한다. 이건 단순한 달리기 시합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장 레이스고 뭐고 제쳐두고 일기토를 신청해서 남자 대 남자로 맞짱을 뜨는 게 최고의 방법일 수 있다. 7. 전략인가? 비매너인가? 물론 부정행위는 아니지만 이것은 에티켓의 문제다. 세계적인 선수들도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하지만 누구나 아무렇지 않게 쓰는 전략은 절대 아니다. 특히 1대1 레이스에서 초반부터 노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욕을 뒤지게 얻어먹을 일이다. 전설적인 마라토너 엘리우드 킵초게도 핏발기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낸 적이 있으며 국내의 많은 엘리트 선수들 또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엘리트 선수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대답은 모두 같았다. 뒤에서 피를 빠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해보려고 하겠지만 처음부터 줄기차게 피를 빨다가 마지막에만 질주해 우승을 노리는 전략은 엘리트와 마스터즈를 막론하고 어느 선수든 욕을 먹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29세 연하와 결혼에 성공했고 태어나 단 한 번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영원한 우상 신동영님은 핏발기에 대한 구독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만약 피를 빨고 싶다면 상대방과 먼저 소통하는 것이 올바르다. 마스터즈 대회에서는 종종 앞주자에게 추월하지 않고 이대로 들어가겠으니 뒤에 붙어서 따라가도 될까요?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최고의 그림은 서로 번갈아가며 끌어주는 것이다. 형님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0km부터 끌게요. 저한테 붙으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란 말인가. 이렇게 한다면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이상적인 쌍방흡혈 전략이 될 것이다. 이상이다. 오늘은 핏발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핏발기는 잘만 활용하면 레이스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핏발기를 전략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같이 레이스하는 주자들을 경쟁자로만 보지 말고 동반자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러한 핏발기는 기록 달성은 물론 소중한 전우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